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가 결국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JDC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공사를 중단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공사 중단 넉 달 만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버자야그룹은 이번 소송의 책임은 JDC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JDC가 지난 2009년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파트너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JDC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소송 법원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죠. 네. 지금 여기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겠다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약 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JDC는 1,070억 원을 주고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공사와 금융비용에 버자야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대의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유원지의 콘도미니엄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래동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영어교육도시 건설로 이미 수천억 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JDC는 출범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자본이 인수한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하얏트 호텔이 겐팅 제주 카지노가 랜딩 카지노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제주도는 겐팅 제주 카지노의 사업자인 그랜드 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요청한 상호 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카지노 허가증을 다시 교부했습니다. 겐팅 제주 카지노는 지난 1월 중국 란딩 그룹과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이 50%씩을 출자해 개장했지만 지난 7월 겐팅은 란딩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이번 상호 변경도 란딩 그룹의 색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농협별로 수십 개에 이르는 감귤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한 귤로 장생이라는 새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첫 시범 출하에서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요. 앞으로 정착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귤 선별이 한창인 한 선과장. 광센서 선과기를 통과한 감귤이 차곡차곡 상자에 담깁니다. 출하되는 감귤의 브랜드는 귤로 장생. 새로운 브랜드의 선별 작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전국에 있는 고객들이 이거 제주도 밀감은 이렇게 하나로 되돌아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그 대적 호응이 좋겠습니까?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첫 시범 경매 평균 경락가는 10kg 한 상자에 25,500원. 일반 브랜드보다 40% 높게 거래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광센서 선과기가 설치된 농감협 선과장 18곳에서 출하됐고 2017년까지 모든 농협 감귤 브랜드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진 일부 농협은 그동안의 홍보 투자비가 적지 않아 기존 브랜드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도 동일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협별로 또는 작업장별로 이 브랜드에 대한 품위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통합 브랜드를 성공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설 겁니다. 특히 상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은 브랜드 통합 대상에서 빠져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거란 우려도 있어 꼼꼼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지난달 제주공항 이용객이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이용객은 262만 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8월에 2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구와 광주 등 지방 노선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한 데다 메르스 사태로 중단됐던 국제선 항공기들도 운항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풍력 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4곳을 공모합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는 20에서 30메가와트 규모로 섬을 제외한 읍면 지역 마을이면 응모할 수 있고 해상풍력은 100메가와트 규모로 제주 동부 해역만 가능합니다. 에너지공사는 올해 말까지 마을에서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거품과 투기 논란이 일고 있죠. 울산에서도 아파트 청약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 열풍이 휩쓸고 간 아파트 모델 하우스입니다. 427가구 모집의 청약 경쟁률은 자그만치 98.8대 1, 100대 1에 가깝습니다. 청약 전 모델 하우스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 청약을 먼저 하고 모델 하우스를 나중에 구경하는 기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세히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시간 났을 때 한번 왔어요. 올 하반기 남구 지역에 집중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도 청약 열풍이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울산 송정지구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 매각부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7필지 입찰에 5,300여 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청 예약금만 16조 원을 넘었습니다. 울산에서 아파트 완판 신화가 계속될 거란 판단에 건설업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아파트 청약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외부 투기 세력이 개입한 이상 과열 징후가 짙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지역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마지막 실수요자가 그 물건을 잡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주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청약 자격을 지역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다둥이 가정에 추가 점수를 주는 등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울산에선 전혀 안전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최근에 경북도청 신청사가 들어섰는데요. 이 신청사의 독특한 건축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공공건물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홍석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신청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넓은 잔디광장과 회랑을 거닐며 청사 곳곳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대구 시내 중앙지 같은 데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여기는 산의 경치와 이런 모든 주위의 환경을 생각해서 아주 고건축답게. 도청 신청사의 독특한 건축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입니다. 한옥 지붕과 옛 창틀의 격자 문양이 청사의 전통미를 한껏 끌어올리고 궁중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잔디광장과 호수, 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회랑이 건무산 자락의 풍수와 절묘하게 만납니다. 지난주 신청사를 찾았던 UN 세계관광기구의 리파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체성과 공공건물의 개방성이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잘 융합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Congratulations, it's beautiful. It's beautiful. Walk into the building. You can see that the places were designed for people. The open spaces, the water spaces, the trees. They're designed for families and people to come and enjoy the place. 예상치 못한 인기에 주말 관람객까지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공공건물로는 이례적으로 청사를 해설하는 전담 직원까지 배치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거의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저희 청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혼, 한국의 정신의 상징인 건물을 보고 간다는. 경상북도는 신청사와 가까운 하회마을과 관광 코스를 연계시키기로 하고 도청 안의 공연장 상설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나흘째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다행히 빗줄기는 많이 약해진 가운데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현재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 상황이고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도 좋지 않아서 출근길 차량 운행에는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5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종일 20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16도, 표선 17도, 낮 기온은 1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 기온은 1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에서 전북 현대에 0대1로 졌습니다. 제주는 전반 추가 시간에 전북의 이재성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슈팅 숫자 13대13으로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만회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제주 원정 경기에서 K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해안 절경을 돌아보는 부정기 여객선이 처음으로 취항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해운은 오는 21일부터 서귀포항과 화순항을 잇는 항로에 부정기 여객선 제주크루즈호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크루즈호는 승객 468명과 승용차 30대를 싣고 해안에서 2-3km 떨어진 항로를 1시간 반 동안 하루에 3번 왕복 운항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고등어와 참조기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부새와 방어는 줄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주 바다에서 잡힌 고등어는 570톤으로 작년보다 86% 늘었고 참조기도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황금빛을 띠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부새는 어획량의 74%나 줄었고 마라도 연안에서 잡히던 방어도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비용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차량 견인 요금을 2.5톤 미만 기본 요금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6.5톤 미만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수관로 시설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10억 원을 들여 제주시 동지역 구도심과 서귀포시 서웅동 등 125km에 걸쳐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해 도내 하수관로 시설률은 81.7%로 높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도내 4,600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